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밤, 산자락에 자리한 옛 고을 어귀에 위치한 방씨 가문의 저택은 달빛조차 스며들기를 거부하는 듯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이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오랜 세월의 흔적과 이름 모를 이야기들로 둘러싸인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저택 근처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택에 관한 온갖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택 깊숙한 곳에 있다는 적막한 방에 관한 이야기는 한밤중 술자리에서도 감히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주제였습니다. 적막한 방을 열면 방씨 가문의 재앙이 찾아온다옵니다. 그 방은 가문의 죄악을 봉인한 곳이라 하여 열리는 순간 원혼이 풀려나와 가문을 멸망시킨다 하지요. 이러한 소문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방씨 가문이 갑작스럽게 몰락하고 저택이 버려진 이후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방씨의 후손들이 모두 흩어져 저택은 완전히 빈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방설매라는 이름의 방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방설매는 24세 나이의 타지에서 오랫동안 학문을 닫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에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옷차림, 그리고 맑고 강인한 눈빛을 지닌 방설매는 마을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당당히 조상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낭자께서는 정말 저택에 머무실 생각이십니까?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라 마을 어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설매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의 뿌리가 그곳에 있사옵니다. 가문의 기억과 역사를 되찾고자 하옵니다. 방설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의 손에 이끌려 타지로 떠났기에 자신의 뿌리와 가문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컸습니다. 학문을 닦으며 독립적인 사고를 기른 방설매에게 소문과 미신은 단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수수께끼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무렵 방설매는 마침내 오랫동안 버려진 저택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쇠로 만든 대문은 오랜 세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듯이 무겁게 신음하며 열렸습니다. 대문 너머로 펼쳐진 저택의 모습은 방설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때 웅장했을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고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진 채였습니다. 건물들은 비바람에 씻겨 색이 바래고 기와는 깨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청마루로 올라서자 먼지와 퀴퀴한 냄새가 방설매를 맞이했습니다.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낙엽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물건들은 모두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방설매는 중얼거리며 안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는 상태가 조금 나았습니다. 빗물이 새지 않은 방 몇 개는 아직 사람이 살만했습니다. 방설매는 제일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방 하나를 골라 짐을 풀었습니다. 마을에서 구해온 등불을 켜고 방을 간단히 정리한 후 저택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저택은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방설매는 등불을 들고 저택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채, 행랑채, 별당 그리고 후원까지 모든 곳이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채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서재가 방설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문의 역사와 비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책장 속 먼지 쌓인 서책들을 살피던 중 특별히 눈에 띄는 한 권의 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쌓인 그 고서는 다른 책들과 달리 먼지가 덜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 읽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설매는 조심스럽게 고서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밤에 울리는 종소리를 따라가면 가문을 뒤덮은 재앙의 근원을 볼 것이다. 방설매는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종소리? 재앙의 근원? 무슨 의미일까?
방설매는 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책에는 방씨 가문의 역사와 함께 가문에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막한 방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적막한 방은 열리면 안 되는 곳이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봉인된 원혼이 풀려나와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 방의 정확한 위치나 왜 봉인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방설매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페이지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가족사와 재산 기록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방설매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서를 접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 여행의 피로와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긴장감에 방설매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방설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으나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방설매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소리는 저택 밖, 아마도 후원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달밤에 울리는 종소리. 방설매는 고서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침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방설매는 초롱을 들고 종소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저택의 모습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누군가의 가느다란 손가락처럼 보였습니다. 방설매는 용기를 내어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후원에 들어서자 종소리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방설매는 소리를 따라 걸었고 마침내 오래된 누각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누각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종소리는 바로 그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고 위험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방설매는 철문을 밀었습니다. 녹슨 철문은 기대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축축한 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방설매의 코를 찔렀습니다. 철문 너머에는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종소리는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방설매는 초롱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고 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방설매는 자신이 미로 같은 통로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양쪽으로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고 통로 양옆으로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방에는 방씨 가문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림, 돗자기, 무기, 가구 등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각 방을 하나씩 살펴보았지만 종소리의 근원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통로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설매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통로의 끝에 다다르자 특별히 크고 화려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일렁이는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종소리는 바로 이 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방설매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의 적막한 방일까? 방설매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종소리가 멈추고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방설매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소리도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설매는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택과 적막한 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방설매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낭자께서 저택에서 밤을 보내셨다니 정말 놀랍사옵니다. 그곳에서는 으스스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방설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일 없었습니다. 다만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적막한 방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방설매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방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길한 일입니다. 하지만 낭자께서 물으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막한 방은 방씨 가문의 죄악이 봉인된 곳이라 합니다. 오래전 방씨 가문에서는 한 여인을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원혼이 가문을 저주했고 그 저주를 막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통해 원혼을 적막한 방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방설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으며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오래된 일은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이 변했을 테고 다만 이 마을에 오래 살아온 이봉 어른이 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방씨 가문과 어떤 인연이 있다고 하더군요. 방설매는 이봉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고령의 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봉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오, 방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로군요. 언젠가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봉은 마치 방설매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방설매는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적막한 방과 봉인된 원혼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요. 약 100년 전 방씨 가문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씨 가문의 가주였던 방진환이라는 양반이었지요. 그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미연하였습니다. 이봉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미연하는 절세의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민의 딸이었습니다. 방진환은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었지만 신분의 차이와 가문의 반대로 인해 공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방진환은 다른 대가문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미연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방설매는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봉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진환의 혼인 후에도 그는 미연하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방진환의 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미연하가 방씨 가문을 망치려는 요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미연하는 무고한 혐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의 눈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연하는 죽기 전 방씨 가문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방씨 가문은 번영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요. 그 후 방씨 가문에는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방진환의 부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고 그의 자식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봉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방진환은 도사를 찾아가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도사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미연화의 원혼을 봉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방진환은 저택 깊숙한 곳에 적막한 방을 만들어 미연화의 원혼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열면 원혼이 풀려나와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지요. 방설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오래된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지요? 방설매의 질문에 이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소. 또한 나는 방진환의 비밀스러운 일기를 본 적이 있소. 그의 죄책감과 후회가 담긴 일기였지요. 이봉의 말에서 방설매는 무언가 더 깊은 연관성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연화의 원혼을 달래고 가문의 저주를 풀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미연화의 원혼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적막한 방을 열고 미연화의 원혼을 해방시킨 후 진혼제를 올려 그녀의 영혼을 편안히 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달빛이 가장 밝은 날에만 가능하지요. 방설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보름달은 3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은 방설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한 부적, 재물, 의식의 방법 등. 방설매는 모든 것을 기억하며 마을로 돌아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방설매는 고서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폈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비밀 공간에 대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그 힌트를 따라 서재 바닥에 숨겨진 비밀문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문을 열자 작은 보관함이 나왔고 그 안에는 붉은색 비단으로 쌓인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미연화에 관한 자세한 기록과 방진환의 참회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정체불명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이 문양이 적막한 방을 여는 열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하 통로로 내려가 적막한 방의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에 새겨진 문양과 수첩의 문양을 비교하자 두 문양이 서로 맞물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다음 보름달까지 저택과 적막한 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누군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밤중에 저택 주변을 맴도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설매가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설매는 그 소리를 따라 저택의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후원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서 방설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못 위로 한 여인의 환영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긴 치마를 입은 여인은 슬픈 표정으로 방설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직감적으로 그 여인이 미연화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미연화 아가씨입니까? 방설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영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방설매에게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연못 한쪽에 있는 작은 사당이었습니다. 방설매가 사당으로 다가가자 환영은 달빛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당 안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미연화의 유품으로 보이는 비녀와 작은 글이 있었습니다. 글에는 미연화가 죽기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진환을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가문이 안녕을 비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설매는 미연화가 진정으로 아기를 품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방설매는 이이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미연화의 유품과 글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미연화 아가씨의 원혼을 달래고 저주를 풀고 싶습니다. 내일이 보름이니 적막한 방을 열고 진원제를 지낼 생각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이봉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돕겠소. 하지만 알아두시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적막한 방을 열면 미연화의 원혼뿐만 아니라 그녀를 봉인한 사람들의 힘도 풀려날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을 테고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설매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고 미연화 아가씨의 영혼을 편안히 해드리겠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전날 밤 방설매와 이이봉은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적, 재물, 향, 초, 그리고 미연화의 유품들. 그들은 적막한 방 앞에서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씨 저택에서 기이한 빛이 보였다는 것,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저택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 등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집 안에 숨었지만 일부는 호기심에 저택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설매와 이이봉은 지하 통로를 통해 적막한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비치기 시작했고 방설매는 수첩에서 본 문양을 문에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방설매는 이이봉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한 부적과 향을 피우고 제물을 차렸습니다. 방설매는 미연화의 유품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미연화 아가씨,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방설매의 말이 끝나자 문이 빛이 더욱 강해졌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 안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중앙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연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설매와 이이봉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고 미연화의 모습을 한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환영은 이전보다 더 뚜렷했고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왔군요.
미연화의 환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했습니다. 미연화 아가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진실이 감추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설매가 말했습니다. 미연화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마을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방진한 나리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인해 우리의 사랑은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방진한 나리는 나에게 언젠가 함께 하자고 약속했지만 가문의 압력으로 인해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방진한 나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문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진한 나리의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방진한 나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연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요괴라고 모함하였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를 쫓아냈습니다. 나는 숲속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방씨 가문은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미연화의 환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곳에 묶여 있습니다. 방진한 나리가 나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 방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이곳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그녀의 일족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저택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설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저주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미연화 아가씨,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설매가 말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진한 나리의 부인의 일족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켜왔고 당신이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희봉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방설매는 준비해온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미연화의 유품을 재단해 놓고 방진환의 사제의 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희봉은 문 앞을 지키며 부적을 붙였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문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봉이 외쳤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의식을 완료해야 합니다. 방설매는 마지막 의식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화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방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진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윤판서라고 불리는 그 노인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당장 멈추시오.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나 하오? 이희봉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100년 동안 이어온 거짓과 은폐를 계속할 작정이요? 윤판서는 분노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가문은 몰락할 것이요. 나의 증조할머니가 방진환의 부인이었소. 그녀가 미연화를 제거한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함이었소. 방설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판서는 바로 방진환의 부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가문은 살인자의 가문으로 낙인 찍힐 것이요.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대대로 이 저택을 지켜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소. 윤판서는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잡아라. 의식을 중단시켜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이미 완전히 밝은 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윤판서와 그의 사람들이 방설매와 이희봉에게 다가오려 할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고 미연화의 환영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과 은폐는 없을 것입니다. 미연화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윤판서와 그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 방에 봉인한 것은 방진환이 아니라 당신의 증조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나를 여기에 가두었고
그것이 바로 방씨 가문을 저주한 진짜 이유입니다. 미연화의 환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윤판서는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우리 가문은 윤판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희봉이 외쳤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저택의 마당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연화의 환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씨 가문의 저주는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윤판서, 당신의 가문이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미연화의 환영이 말했습니다. 윤판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저희 가문도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잠시 윤판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고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떠날 수 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방설매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영혼은 이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씨 가문은 다시 번영할 것입니다. 방설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연화의 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려 다행입니다. 편안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희봉 어른은 방진환의 친동생의 후손입니다. 그는 대대로 진실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이 비극이 끝나기를 바라며 기다려왔습니다. 방설매는 놀라서 이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희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요. 나의 증조할아버지는 방진환의 동생이었소. 그는 형이 저지른 실수와 그 부인의 죄악을 알고 있었지만 가문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소. 그 죄책감은 우리 가게에 대대로 이어져 왔소. 나는 언젠가 이 비극이 끝나기를 바라며 방씨의 마지막 후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소. 방설매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희봉이 자신을 도와준 이유, 그가 그토록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점점 희미해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가문의 저주는 풀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이제 편안히 떠나겠습니다. 환영은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모든 무거운 기운이 사라진 듯 저택 주변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윤판서와 그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랫동안 음산하고 어두웠던 방씨 저택이 밝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저택 주변에 항상 감돌던 안개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방설매가 저택의 저주를 풀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방설매는 저택을 정비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이희봉은 그녀를 도와 방씨 가문의 기록을 정리하고 가문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적막한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미연화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씨 저택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방설매는 저택을 개방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학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약재상의 아들인 서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방설매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녀를 돕기 위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방설매가 정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을 때 서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낭자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문의 저주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으니 서진의 말에 방설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신과 이희봉 어른 그리고 미연화 아가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낭자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방설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진도령.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낭자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제가 평생 낭자 곁에서 돕고 싶습니다. 방설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봄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먼 하늘에서는 어쩌면 미연화의 영혼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한 부드러운 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방씨 저택은 더 이상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설매와 서진은 함께 저택을 관리하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 사람들과 화합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택의 정원에 있는 연못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이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미연화의 영혼은 이제 평화를 찾았지만 여전히 방씨 가문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고 진실과 용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밤중에 저택 주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연화의 영혼이 남긴 메아리인지 아니면 단순한 바람소리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화와 안식의 신호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달이 밝은 밤, 방설매와 서진은 정원의 연못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미연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택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빛으로 변하였고 적막했던 공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방설매와 서진 그리고 이이봉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막한 방의 비밀은 풀렸고 방씨 가문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미연화의 한은 풀렸고 그녀의 영혼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진실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촛불을 끄십시오.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면 어쩌면 여러분도 미연화의 환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평화를 찾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어쩌면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소리입니다. 미연화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인 것입니다.